제철 식재료를 초밥이나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 하나씩 내어주는 오마카세는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오마카세 식당 중에서 몇몇 곳은 그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약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이토록 예약이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회사랑이 수없는 도전 끝에 어렵게 방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예약하기 어려운 오마카세는 어떤 점이 매력적인지, 그리고 가성비는 괜찮은지 꼼꼼하게 리뷰해 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동대문구 장원동에 위치한 스시카야 논데입니다. 스시카야 논데에서 스시카야라는 건 스시와 이자카야를 섞어놓은 단어인데요. 이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스시 오마카세 안주를 선보이는 이자카야 개념의 식당으로 이곳은 술 주문이 필수라고 합니다. 우선 이곳의 가격은 인당 52,000원으로 물가가 많이 오른 요즘 다들 가격을 인상했는데 이곳 스시카야 논데는 특이하게도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의 가짓수가 줄거나 퀄리티를 낮춘 것도 아닌 것 같았고요. 술을 파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음식 가격에 대해선 최대한 합리적이게 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정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곳의 오마카세는 평일엔 점심 장사 없이 저녁에 1, 2부로 나눠서 운영하는데요. 그 시간 중에서 저는 2부 8시 타임에 방문했습니다. 우선 식당 내부는 다음과 같이 다소 편안한 분위기였으며 모든 좌석이 바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만 보았을 땐 고급스러운 오마카세 업장보다는 캐주얼한 선술집 느낌에 더 가깝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술을 주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음식이 나왔어요. 바로 옥수수 스프. 옥수수와 크림을 넣고 만든 스프로 적당한 온기와 함께 옥수수가 지닌 특유의 단맛과 향이 부드럽게 스프에 녹아있어 첫 음식으로 먹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프를 다 먹어갈 때가 되니 이번에는 회가 나왔는데요. 처음으로 나온 회는 국내산 생참치로 위에는 조미 와사비가 아닌 직접 갈아낸 생와사비를 얹어서 다음과 같이 2점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가격대에 생와사비를 사용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보니 뒤에 음식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 참치는 옆에 있는 플레이크 모양의 소금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얼리지 않은 참치답게 부드러운 식감이 인상적이었으며 입안에서 부드럽게 사라지며 참다랑어가 지닌 감칠맛과 산미를 남기고 여기에 추가로 생와사비의 향긋한 향이 더해져 참치가 지닌 맛을 산뜻하게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참깨 소스를 곁들인 부시리회가 나왔네요. 부시리는 여름이 제철이며 기름지기보다는 담백한 편입니다. 그래서 회만 먹으면 다소 심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참깨 소스를 곁들여 주어 부시리를 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깨 소스가 풍성함을 더해주어 술안주로도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건 찐 전복입니다. 찐 전복은 전복 내장과 크림을 섞어 만든 소스 그리고 초양념 밥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우선 이 전복은 와사비를 곁들여서 먹어봤는데요. 전복은 쫄깃함과 부드러움 그 중간 정도의 식감이었고 맛은 담백함과 전복 내장의 내음이 옅게 묻어있어 전복 본연의 맛에 생와사비의 향긋한 내음이 어우러져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전복을 개우 소스에도 찍어서 먹어봤거든요. 확실히 소스의 맛으로 인해 전복 본연의 맛이 묻히는 감이 있었지만 소스가 지닌 은근한 단맛, 내장의 감칠맛이 크림과 같이 부드럽게 다가와 이 역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밥은 단맛이 강하지 않고 신맛과 짠맛이 주로 느껴졌는데 게우 소스와 함께 섞어 먹으니까 묘하게 맛있더라고요. 게우 소스의 맛에 초맛과 감칠맛이 더해서 전복 내장을 보다 특별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사용하는 밥은 적초로 콩콩한 내음이 있는데요. 여기서 콩콩함이란 청국장이나 치즈 따위의 냄새 같은 걸 말하며 발효된 음식에서 나는 묘한 내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 콩콩함이 생선과 만났을 때 생선 맛을 한층 더 살려주고 감칠맛도 기존의 식초보다 더 강한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전복을 먹으며 다음엔 또 어떤 음식이 나올까 구경하는데 이번엔 토치로 무언가를 굽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 그 구운 걸 김에 감싸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성게크림을 얹은 가리비. 이거 손으로 직접 건네받아 김이 눅눅해지기 전에 먹었는데요. 우선 김이 정말 바삭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김 중에서도 바삭한 김이 있지만 이건 마치 100% 김으로 만든 비스켓처럼 두께감도 좋고 바삭함이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김의 바삭함 사이사이에 가리비의 부드러운 단맛과 성게크림의 감칠맛 좋은 단맛이 섞여 누구든 웃게 만들 한 점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온 건 생선 남반으로 생선살을 튀겨서 소스에 넣고 차갑게 식혀먹는 요리로 술안주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이건 위에 얹어져 있는 양파와 함께 먹어봤는데요.
있었고요. 생선 남반은 튀기는 과정에서 수분을 최대한 뺀 듯한 느낌으로 소스에 절여져 있어도 무르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많이 바삭한 튀김을 소스에 담궈서 식감이 한층 부드러워져 적당히 씹는 맛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튀김은 식감적인 부분을 충족시켰고 맛은 신맛을 필두로 단맛, 짠맛이 적당히 있어 새콤한 맛이 묘한 중독성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술안주로도 좋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술안주하기 좋은 게 나왔습니다. 바로 민물장어 구이. 민물장어는 따뜻했으며 소스가 발려져 있어 바삭하기보다는 부드러운 질감이었습니다. 맛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성품 장어와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단맛과 짠맛이 조금 덜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름진 장어 살코기는 촉촉하고 장어 껍질 및 콜라겐의 쫄깃함이 있어 야들야들한 식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혹시 기름진 걸 잘 못 드신다면 옆에 있는 아삭한 오이 초절임을 얹어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초밥이 나오기 전 마지막 전체 요리가 나왔어요. 바로 된장 소스를 곁들인 가지 튀김. 보통 가지라고 하면 가지나무를 생각하고 대체로 거부감을 보이시지만 맛있는 양념을 곁들인 가지튀김은 또 다른 매력을 자랑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는데 그 촉촉함 속에 채소의 담백함과 은은한 단맛이 있거든요. 이게 은근히 별미입니다. 하지만 담백한 편이라 가지튀김만 먹었을 때 큰 감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위에 곁들여진 소스가 새콤함, 단맛 등을 더해주어 야채튀김을 먹었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맛을 담은 구이 요리를 먹는 느낌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초된장 소스의 새콤함과 된장 맛, 그리고 채소의 은근한 담백함이 매력적이었던 술안주였네요. 이렇게 해서 초밥이 나오기 전 요리가 드디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초밥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나온 건 줄무늬 전갱이 초밥인데요. 표준명 흑점줄 전갱이는 초밥을 위해 태어난 생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고소함과 감칠맛을 담고 있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감 역시 숙성되어 적당히 부드러웠고요. 그리고 밥은 찰기가 가볍게 있어 입안에서 밥이 풀어지고 각 밥알의 식감이 느껴지며 회와 천천히 어우러지는 게 좋았습니다. 밥의 초양념은 신맛과 짠맛이 주를 이루고 단맛이 비교적 두드러지는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초밥에 발려져 있는 간장의 단맛과 쌀알이 주는 은근한 단맛이 있어서 기존에 먹던 초밥과는 또 색다른 느낌으로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적초의 콩콩함은 숙성된 줄무늬 전갱이의 감칠맛을 더 돋우어 주었고요. 이렇게 첫 초밥을 먹고 나니 따끈한 장국이 준비되었는데요. 장국에는 제첩이 아주 듬뿍 들어가 있어 제첩 육수가 주는 미끈하면서 시원한 맛을 된장국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초밥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바로 정어리 초밥. 정어리는 청어과 생선으로 가시가 많지만 가시를 발라낸 정어리는 기름지고 감칠맛도 잔뜩 머금고 있어서 정말 매력적인 식재료죠. 마침 이날 정어리는 숙성이 잘 되어 있어 부드럽고 기름도 잘 차 있어서 입안에 넣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불고살 생선의 지방이 적초의 콩콩한 내용과도 잘 어울려 나름 괜찮은 조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많은 생선이 숙성되면 생선 특유의 냄새, 비릿함이라고 볼 수 있는 냄새가 살짝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마치 치즈의 꼬릿함처럼 생선이 주는 살짝 매니악한 매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위에 얹어진 파, 시소, 생강즙을 곁들인 소스가 비릿함을 약간이나마 잡아주었기에 불고살 생선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라면 기회가 될 때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빵어 초밥이 나왔네요. 제빵어는 활어의 경우 살이 꽤 단단한 편이기에 숙성을 했을 때 특히 더 맛이 좋은 생선 중 하나입니다. 이건 역시 이 제빵어를 잘 숙성해서 내어주셔서 단단하기보다는 부드러웠으며 숙성 과정에서 살의 수분이 빠지고 기름짐은 더욱 부각되어 제빵어가 지닌 단맛, 감칠맛, 고소함을 즐기기 좋은 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건 전갱이 초밥으로 이 전갱이는 부실이 제빵어와 마찬가지로 여름이 제철인 생선입니다. 이 전갱이는 숙성되어 부드럽고 지방도 적당히 있어서 불고살 생선의 맛을 적초 베이스의 초밥과 함께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먹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날은 거의 대부분 불고살 생선 초밥만 제공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건 국내산 생참치 초밥인데요. 생참다랑어의 속살을 사용한 걸로 앞서 먹었던 생참치 회처럼 타르르 녹는 부드러움이 적당히 단단한 쌀의 사이사이에 퍼지며 속살의 담백함, 산미, 그리고 산미 안의 감칠맛이 바깥 어우러져 감칠맛을 즐기기 좋은 한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나오는 초밥을 먹으며 다음 초밥이 뭐가 나올지 구경하는데 뭔가 대단한 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곳 스시카야 논대에는 몇 가지 시그니처가 있는데요. 그중 반응이 제일 뜨거운 초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게, 단새우, 김초밥. 성게와 단새우의 조합은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 오마카세 전문점에서 어렵지 않게 보셨겠지만 이곳은 성게와 단새우를 넘치게 올려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날은 시즌을 맞이한 남해산 보라성게의 물기를 빼서 당과 같이 듬뿍 얹어주셨어요. 이게 영상에서도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즈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걸 한 입에 넣었을 땐 기쁨도 기쁨이지만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성게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걸 이렇게 과감하게 김에 담아서 먹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사치스럽고 아주 좋았습니다. 이 단새우
단새우 성게 김초밥의 맛은 국산 생성게의 산뜻함과 짠맛이 단새우와 어우러져서 단맛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꽤 상쾌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 명반 처리를 한 성게는 단맛이 더 강한 경향이 있지만 쓴맛이 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생보라 성게는 단맛이 약할지라도 그런 쓴맛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푸짐한 단새우 성게 김초밥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초밥이 나왔어요. 바로 금태초밥. 금태는 흰살 생선 중에서 기름짐으로 손꼽히는 어종인데요. 이렇게 기름진 생선은 불에 닿았을 때 살 속에 지방이 흘러나오며 고소함이 더욱 부각되죠. 게다가 살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마치 생선으로 만든 버터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녹아내리며 풍성한 맛, 그리고 숙성된 횟감에서 올라오는 감칠맛에 앞에 먹었던 단새우 성게 초밥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밥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왔어요. 바로 옥돔 튀김. 일본에서 흔히 옥돔 사쿠사쿠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사쿠사쿠가 눈 밟는 소리인 사박사박이거든요. 껍질에 기름을 부어 익히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되고 이 껍질의 식감이 마치 눈을 밟는 것 같다고 해서 다음과 같이 불린다고 합니다. 그 맛은 정말 이름처럼 껍질에 씹는 식감이 부드럽고 연하게 바삭해서 왜 눈 밟는 거에 비유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튀김은 소금으로 가볍게 간을 해서 옥돔의 담백함, 고소함, 그리고 식감으로 즐기기 좋은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토마토는 석류 주스에 절인 걸로 석류의 산뜻하고 단맛이 토마토에 은은하게 묻어있어 입가심으로 먹기 좋았고요. 그렇게 튀김을 먹고 나니 그 다음 초밥이 나왔습니다. 바로 유부참치 김초밥. 유부 안에 다진 참치살과 밥을 넣고 바삭한 김으로 감싼 건데요. 첫 비주얼만 봤을 땐 무슨 맛일까? 조합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이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다진 참치는 속살 부위였고 따로 간이 된 느낌은 아니라 담백한 편이었는데요. 여기에선 유부가 담백한 참치에 있어서 소스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유부를 먹어보면 단맛과 적당한 간이 있는데 이게 담백한 참치에 간을 더해주면서도 유부 양념의 그 단맛과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마치 감칠맛 좋은 단맛을 지닌 소스를 곁들여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부는 양념의 역할뿐만 아니라 씹는 맛도 더해줘서 김의 바삭함과 더불어 식감도 매력적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맛도 좋았지만 여러 방면에서 별미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건 훈연한 참다랑어 속살 초밥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참다랑어 속살을 훈연한 걸로 한번 훈연하고 끝낸 게 아닌 식혀서 숙성 뒤 한 번 더 훈연해서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이건 뭐가 다를까라는 궁금증을 품고 한번 먹어봤는데요. 일단 훈연향이 생각보다 깊게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훈연향마저 숙성되어서 그 향이 진하고 더 그윽해진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참치와 훈연향을 같이 먹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고 재밌는 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건 초밥 코스의 끝을 알리는 초밥이에요. 바로 붕장어 초밥. 붕장어를 소스에 졸인 후 이를 구워내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포근하며 부드러운 질감을 자랑하죠. 이곳 역시 붕장어 초밥은 예상했던 맛으로 붕장어를 졸였던 소스의 감칠맛 좋은 단맛과 붕장어 본연의 담백함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앵콜 초밥이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일본식 계란구이인 교쿠가 나왔습니다. 이 교쿠는 식당에 따라 카스테라 같은 곳도 있고 푸딩 같은 곳도 있는데 이곳은 그 둘을 섞어 놓은 듯한 비주얼로 아래는 탄력 있는 묵 같고 위에는 부드러운 카스테라 형식이었어요. 이런 조합 덕분에 두 가지 질감을 즐길 수 있었으며 이 계란구이가 주는 단맛도 기분 좋게 올라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디저트만 나오고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아직 메뉴가 더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나올 것 역시 이곳의 시그니처입니다. 바로 튀김 막기. 일본식 회김밥인 후토마키에 튀김옷을 입혀 튀긴 걸로 그 비주얼이 정말 어마무시해 보입니다. 이건 매콤한 소스를 같이 주셔서 한번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우선 튀김의 고소함이 먼저 반기고 그 다음으로는 후토마키의 맛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게 역시 별미였습니다. 이 후토마키는 수량을 넉넉히 준비해 주셔서 더 먹고 싶은 분들께 추가로 제공했는데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성도 많고 밥의 양도 적은 편이 아니라서 더 먹고 싶다고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하나 더 먹고 행복함과 몹시 배부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튀김 막기를 먹고 디저트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식사 메뉴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식사 메뉴로 나온 건 솥밥으로 청국장이 들어간 솥밥인데요. 그런데 이 청국장이 조금 특이합니다. 분명 청국장의 맛과 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강된장이 연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었을 땐 약간 간이 있었지만 삼채라는 야채를 튀겨 얹어줌으로써 고소함을 더하고 간을 중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간이 조금 있다고 느낀다면 녹차를 부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이건 일식에서 오차즈케라는 음식인데 여기에 녹차를 넣으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청국장 국밥이 되더라고요. 앞서 말했듯 청국장과 강된장이 섞인 듯한 느낌이라 청국장스러운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청국장을 잘 못 드시는 분도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마무리인 디저트로는 직접 만든 흑임자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요.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기존의 아이스크림과 다른 점이 크게 있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크림이 많이 들어간 투게더 같은 질감에 흑임자의 맛이 진하게 느껴져서 맛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까지도 맛있었던 오마카세 코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예약하기 어렵다는 스시카야 논데이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곳에 대한 한 줄 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식가들도 만족할 만한 개성 있는 오마카세. 우선 이곳의 음식은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나 구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요. 특히 시그니처라고 불리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음식과 술을 즐기는 이 시간이 더욱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자카야 컨셉이다 보니까 주류 주문이 필수지만 음식의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도 있고 술도 취향에 맞춰 친절히 추천해 주시기에 맛나고 푸짐한 안주와 술을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녕.